안녕하세요. 나랑 친하지도 않고 심지어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분명히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한 노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아주 그냥 저주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저주 인형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지난 인트로에서 저주 인형 했나 안 했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했었어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요즘에 생계형 유튜버들이 혼자 사는 늙은 여자들 타겟으로 혐오 콘텐츠를 찍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 빠는 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코인 빠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또 당사자이기도 하니까요. 아주 그냥 방구석에서 인터넷만 하는 극소수 페인들 이거 주저 오지게 떨고 제가 전에도 말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신이 병든 아이들도 일부 있겠지만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려고 이 갈라치기 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첩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혐오 댓글 한 건당 한 50원씩 받으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하는 소리는 걸러서 들으시고 또 제가 하는 말조차도 걸러서 들으시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강제 비혼인이 이제 40대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뭐 지긋지긋한 주제이긴 한데 왜 또 말을 보태냐면은 이게 또 조회수가 쏠쏠하고 또 쿨타임 찼거든. 또 제가 나이를 1살, 2살 먹을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새벽에 이제 아픈 아이들이 들끓겠지만 내가 무슨 구독이 무서워서 창 못 담그는 사람인가? 창 담급니다. 제발 부디 새벽반 개 돼지들아 늙은 여자한테 신경 끄고 너희 인생을 건설적으로 살렴. 너희들이 암만 직업이 없다고 이렇게 밤이면 밤마다 껍데기가 까지도록 딸을 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너네들도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지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된다. 자, 이제 인터넷 그만하고 일단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발 비혼 선언하지 마라. 내가 몇 번 말하냐. 비혼은 그냥 되는 것이지 선택하는 게 아니다. 강제로 비혼이 되어 간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악물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비혼을 선택했다고 부르짖는데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을 겪은 경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복이 또 없어. 그런 경우에 이제 결혼을 못하죠. 할 마음조차 접게 된다. 태어나서 이제 성장 과정이나 또 사회에서 겪은 나쁜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인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죠. 이건 특정 성별 문제는 아니고 그냥 부모, 형제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 유형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깔고 방어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겠습니까? 못생겨서 돈이 없어서 성격이 찐따라서 이게 되게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도 결혼해서 다 잘 살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도 조건 안 되면서 자꾸 조건 따지는 사람들이 나 조건 타령 오지게 하는데 실제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조건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월급쟁이의 절대 다수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버는 사람들이고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연예인급으로 생긴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쁜 애들, 잘생긴 사람들 별로 없어. 하지만 이런 못난 애들끼리 만나서 연애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다. 근데 같은 못난인데 어떤 애는 결혼해서 잘 살고 어떤 애는 비혼주의로 무장해서 스스로를 철통 경비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가두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움츠러들죠.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어쩌면 운명론인데 인복이 유독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괴롭지 않게, 나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불행히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고 또 성향 자체가 좀 고독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죠. 고독한 거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기서 또 막 MBTI 드립치지 말고 나 나이 먹어가지고 꼰대라서 MBTI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배경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했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못
탄 이유가 제가 12년, 13년 사귄 남자가 있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알고 지낸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사귀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신뢰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 하지만 이거를 상대방이 억울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게 나는 공평하게 누구든 다 의심을 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또 자기를 믿어달라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네 탓이다. 자, 보세요. 가족이랑 연을 끊고 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놓은 걸로 봐서는 이 여자도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언뜻 유튜브에서 보기에는 좀 사이가 좋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세 장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 장이 있는데 그것이 진작부터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문을 닫지 않은 여자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새는 언제든 나가도 좋다. 붙잡을 생각은 없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새는 뭐 들어오는 거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은 내가 또 수틀리면은 끄집어낸다. 그리고 가끔 저는 새 장이 있었는지를 까먹죠. 뭐 그건 그렇고 저보다 어린 강제의 비혼인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고 출산을 예로 들어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자녀를 출산하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현대의학의 도움으로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애송이들이 나는 비혼주의 천사로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합니다. 막 주접 떨다가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결혼하고 애 낳는 경우 많거든요. 하지만 노선을 너무 늦게 바꾸면은 그때부터 비극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암만 얘기를 해도 지금은 모를 거예요. 젊을 때는 모르는데 인생이 골 때리는 이유가 사람의 생각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만물은 다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치 않을 거란 착각. 이 약물고 비온 드립 쳤던 애. 응? 걔가 이제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는 거. 그것도 내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거 말고도 정신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고 혼자인 상태가 계속 되면은 거기에 익숙해져요. 더 이상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건너 아는 사람 중에서 40대에 늦게 결혼했어. 나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결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못 살고 이혼을 했어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를 시사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어렸을 때 배우면 좋잖아요. 이게 뼈가 말랑말랑할 때 그때 배우면 좋은데 이제 나이 먹고 하면은 뭔가 좀 거시기한 면이 있죠. 만약에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그 집 식구들하고 이제 원만히 지내야 되는데 요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래도 뭐 상황도 그렇고 내 마음도 혼자 살아야겠다 싶으면은 이제 40대가 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은 못하고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입을 털어볼 건데요. 돈.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외벌이 가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외벌이가 맞잖아요. 돈 벌어오는 거는 너 하나잖아. 근데 어느 가장이 무책임하게 생활비를 뺑땅 쳐서 차 바꾸고 가방 사고 여행을 가겠어요. 이거는 공금 횡령이죠. 미래에 내가 써야 될 돈을 함부로 쓴 거니까. 그러므로 내 가정의 돈을 함부로 횡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결혼도 안 할 거고 혼자 살 거니까 인생을 누리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입고 살다가 이제 가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얘기죠. 다른 집은 대부분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의 2배를 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삶의 질을 결혼한 사람의 절반으로 낮춰야지. 그나마 이제 얼추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삶의 질을 낮추지 않고 남들 사는 만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생각보다 일찍 떨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인생의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와닿지가 않을 텐데 나이 40 넘고 개털이면은 누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해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자기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 친구들 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뭐 집도 사고 그러는데 자기만 원룸 살아.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답이 없어. 그럴 경우 이제 통곡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또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몸이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굉장히 궁색하게 살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또 금전 문제에서 중요한 게
저는 안 그런데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서 또 강제로 효자, 효녀가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수말을 자기 혼자 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결혼한 형제, 자매들은 이제 지 살기가 바쁘고. 근데 나는 이제 칼같이 결혼한 형제, 자매들은 이제 핏줄이라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들은 그냥 남이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엠빵 때리고 악착같이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뭐 나는 애를 키워야 돼서 좀 사정이 안 좋아서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아, 내가 뭐 시간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 이제 병원 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정 봐주면 나중에 당신만 무일푼 독거인 신세가 됩니다. 근데 나는 외동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그냥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조카들한테도 너무 과하게 애정을 쏟거나 돈을 처발할 필요는 없다. 엄밀히 말해서 걔네는 내 자식도 아니고 얘네들이 초장부터 너무 잘해주면 그게 원래 그런 줄 알거든요. 고마운 줄을 모른다. 내 조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정을 쏟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겠거니 하는 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이 어른들끼리의 교류 방식이지 이 조카에 대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짝사랑이에요. 이 스토커같이 지 멋대로 막 짝사랑 해놓고서 나중에 얘한테 사랑 내놔, 애정 내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집안 어른으로서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애정을 쏟고 싶으면 쏟아도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상 받으려는 순간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잘 해줬던 거 그거는 과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흘려보내기. 나중에 커서 걔가 뭘 해주겠지? 꿈도 꾸지 마시고. 돈 문제 다음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 긴 시간 고독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미를 느낄 만한 뭔가가 필요해요. 근데 웃긴 거는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 재밌던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있죠. 막 허무함이 온몸을 감싼다고 했는데 진짜로 재미가 없어요. 영화도 드라마도 재미가 없어서 안 봅니다. 책도 뭐 재미가 없고 그냥 다 재미가 없어지고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근데 또 심심한 건 싫어. 재미를 못 느끼니까 당연히 심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심한 게 싫은 그런 이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친구 시집장 가가지고 너무 바빠요. 나를 만나줄 시간이 없어. 또 뭐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도 이게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니까 이거 뭐 대화를 해도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고 공감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40, 50 먹어서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걔 앞에서 뭐 시어머니 욕하고 애들 교육 얘기하고 그러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점점 할 말이 없어지고 더 적게 만나게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진 않은 거 아세요? 그냥 오며 가며 스치듯이 만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길게 보고 싶은 사람은 또 은근히 없다. 동호회 같은 데 나가도 이 사람들이 또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가식적이고 피상적이고 편하지도 않은 느낌? 그냥 얄팍한 인간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괜히 아는 사람 많아져 봤자 인생이 고달퍼져. 제가 그런 적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엮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약속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는 거죠. 근데 또 내 곁에 이성이 있다고 해도 이 심심함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오래 만나고 그러면은 얘랑 딱히 할 게 없어. 밥은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밥은 많아봤자 하루에 3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시간에 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되게 막 일을 과하게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뭐 돈에 미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심심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재밌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하자 심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 너무 많이 올리고 내가 원래 하던 일도 손을 못 놓고 있고 몸은 안 따라주는데 그러고 있어요. 제가 또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가 요즘에는 또 뭔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나마 좀 관심이 있는 게 요즘에 집구석에서 쓰레기들 조금씩 버리고 있거든요. 집에 뭐 원단 쪼가리 같은 거, 못 입는 옷 이런 거를 이제 슬슬 갖다 버리고 있어요. 뭐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건 아니고 이게 버릴 만한 쓰레기니까 버리는 겁니다. 뭐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아니고 신변 정리까지는 아니고 아직 신변 정리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어제는 제가 쓰레기 봉투로 한 2개 정도 꽉꽉 채워서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도기일 수도 있겠어요. 막 뭐 허무함에 몸부림치다가 다시 원래대로, 원래 나의 모습대로 이제 돌아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계속 안 할 거면은 되게 심심해진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낼 뭔가가 필요하다. 요즘 수명이 너무 과하게 길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하단 겁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저는 사실 누구랑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심심한 게 더 커지니까 내가 뭐라도 배우러 나가야 되나?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은 것보다 이제 심심한 게 좀 더 커졌다는 얘기죠. 제가 또 바쁘긴 바쁜데 또 짬을 내려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땡기는 게 없어서 탈이죠.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죠. 심심하니까.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거든요. 아무튼 오늘 2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원래는 더 많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